네, 오늘 오후에 알려진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그 사건의 피의자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나이 20살 김소영입니다. 약물 미리 준비하셨습니까? 약물 건넨 이유가 뭡니까?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숨진 분들과 어떤 관계셨습니까? 추가로 약물 건넨 사람 있으십니까? 피해자분들께 미안한 마음은 없으십니까? 약물 혼자 준비하셨나요? 살해하신 의도가 뭔가요? 네, 모자 쓰고 마스크까지. 하지만 결국 신상이 공개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이제 앞서 경찰에서는 한 게 기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검찰에서 공개가 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의 저 인물이고요. 이 20살 김소영입니다. 강북 약물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 그리고 이 범죄 사실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20대 남성 3명한테 약물 든 음료를 건네서 이 2명은 사망을 했고 1명은 이제 부상을 당한 그런 상태고요. 예. 이 두 번째 피해자 사인이 이제 국가수부검으로 나왔습니다. 급성 약물 중독 그렇게 나왔고 김소영이 음료에 넣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조사가 됐습니다. 신상은 지금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사실 이 사건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경찰 소환을 앞둔 시점에 이미 본인이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또 다른 살인 사건을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실패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이 AI 챗 GPT한테 물어가면서 이 정도 먹으면 죽어? 뭐 이러면서 결국 2명의 피의자가 또 나왔고, 그 중간에도 또 다른 시도가 있었습니다. 연속되는 살인 사건, 불과 20살 김소영. 자, 손정혜 변호사님, 경찰은 신상 공개를 안 했거든요. 검찰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검찰의 신상정보공개위원회 결정은 경찰과 달랐는데요. 그 당시 범행의 잔혹성 등을 이유로 불결정, 그러니까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경찰은 보았지만 그 과정에서 유가족들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신상 공개를 해야 된다는 의견서도 제출된 바가 있고, 약물에 의한 살인이라고 하더라도 범행의 잔혹성이 충분히 입증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다수인 연쇄 살인인 것만큼 국민의 알 권리도 존중돼야 된다라는 측면이고요. 특히 수사 과정에서 고의성 그리고 죽음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도 다수 확보된 만큼 신상 정보를 공개할 국민의 어떤 알 권리, 공익 차원에서의 어떤 공개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검찰이 본 것 같습니다. 예. 자, 김은배 팀장님, 지금 경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드러난 것 말고도 추가 피해자가 2명이 더 있는 걸 확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이른바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기존 피해자 외에 피해가 의심되는 인물 2명을 더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존에 송치된 피해자 외에도 추가로 의심되는 피해자 인물이 2명이 더 확인됐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물증 확보는 어떻습니까? 물었더니 물증이 있으면 가장 확실하지만은 꼭 물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정황 증거라든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송치하거나 기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 저 사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지금 본 모습이 저 얼굴이고요. 평소에 다른 남성들을 유혹하거나 유인할 때, 먼저 접근을 할 때 이런 인스타 사진을 통해서 본인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술 마시자, 내가 잘 아는 무슨 뭐 족발집이 있다. 근데 거기가 배달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어디 숙박업소 가서 먹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본 모습은 이 모습인데 사람들이 저 인스타에 나온 얼굴만 보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예쁘니까 무죄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손 변호사님. 이 사회 현상, 이것 때문에도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본 모습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과거에도 가해자, 살인사건의 피의자들을 블레임 룩이라고 해서 오히려 추정하거나 범죄를 미화시키는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런 취지의 어떤 표현은 이 유가족,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2차 가해가 될 염려가 있고요. 특히 범죄의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알 권리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했는데 오히려 이런 피해자나 범죄자에 대해서 행위를 동조하거나 이것을 두둔하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행위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외모를 평가해가지고 그 범죄의 재질을 따지는 것도 매우 우리 시민의식과는 동떨어진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범죄를 저지른 자라고 하더라도 또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무분별하게 허위 정보라든가 또 외모 평가라든가 악의적인 댓글 역시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